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부밍이입니다. 저는 2030년까지 금융자산 10억 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뛸 때 몇 킬로가 남았나 체크하며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처럼 10억이라는 금융자산을 목표로 매월 결산을 하며 얼마나 왔는지 또 얼마나 남았는지 기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산 영상에서 공개한 제 금융자산 평가액은 주식 3억 1,583만 909원, 비트코인 3,996원으로 총 3억 5,483만 2,905원이었는데요. 이번 달인 8월 말 제 금융자산 평가액은 주식 3억 3,351만 8,923원, 비트코인 3,606만 2,381원으로 총 3억 6,958만 1,304원입니다. 지난달보다 1,474만 8,399원 늘어났고 수익률로 보면 플러스 4.16%입니다. 이번 달 제가 매수한 종목과 금액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228만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210만원, 마지막으로 버크셔 해스웨이를 478달러에 1주 매수하여 총 504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매수 금액은 504만원인데 평가액은 1,400만원 이상 늘어났으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식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8월에 1,400만원이기 때문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평가액의 증가분이 1,470만원이니 실제 자산의 증가액은 70만원으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나름 재테크와 투자에 대해 건강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유튜버가 되고자 영상도 만들고 블로그에 글도 쓰고 있는데 수익이 거의 없으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는 5년간 투자를 해오면서 크게는 2022년 하락장을 겪었고 작게는 작년 블랙먼데이나 올해 상반기 관세 이슈로 인한 하락장도 겪으며 멘탈이 꽤 단단해졌고 6월, 7월이 계속 상승하며 10% 가까이 수익이 발생하였고 8월에는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왔던 터라 손실이 아닌 수익이 난 것만으로 잘한 거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8월에 제 실제 투자 수익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하락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을 투자 중인 업비트 계좌 평가액만 봐도 7월 3,900만원에서 8월 3,600만원으로 약 300만원가량이 줄었습니다. 비트코인은 8월 초에 1억 7천만원대로 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 현재는 1억 5천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 평가액 상승에 큰 기여를 했지만 반대로 이번 달에는 많이 떨어져서 평가액에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현상은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고 하며 투자 과정에서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비트코인 수익률은 여전히 80% 가까이 유지되고 있기에 평가액이 줄어들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크게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제 평가 금액의 상승분이 실입금 금액과 차이가 거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입금한 돈으로 주식을 모두 매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달에 주식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1,400만원이지만 매수한 금액은 약 500만원 정도로 900만원을 예수금으로 남겨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9월에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고 약간의 조정은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4월 트럼프 관세 이슈로 하락한 뒤 엄청난 회복력으로 연일 상승하며 정고점을 계속 돌파해 나가고 있지만 미국 주식 시장 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AI주도 기술주의 불안정한 흐름, 그리고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S&P 500의 PER이 20배를 넘으며 2000년 이후 16.8배보다 훨씬 높고 40년 평균치보다 40%를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10년 평균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쉴러 케이프 지수가 현재 38을 넘어섰고 닷컴 버블 당시 44에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것들이 시장 붕괴를 부추기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하며 주식시장에 회의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대세 하락장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저도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가득한 뉴스 속에서도 저는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았고 단지 매수 시기를 조금
조금 늦춰서 예수금을 조금 보관해 두기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의 가치는 끝없이 하락하고 우량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하며 주가에 반영되는데요. 그 덕분에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끊임없이 우상향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매번 초과 이익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미국 주요 지수에 포함된 우량한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의 붕괴를 주장하는 기사나 칼럼들을 보면 붕괴라는 단어로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어 클릭을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10에서 20%의 조정 정도를 붕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 수치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실제 이 정도 수준의 조정만으로 큰 타격을 입는 분들이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10에서 20%의 하락은 꽤나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18년간 S&P 500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인 MDD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0% 이상 하락한 경우는 무려 8번으로 절반에 가까운 확률이고 20% 이상 하락한 경우도 4번이나 되니 시장에서 말하는 붕괴라는 단어는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주가가 공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포 탐욕 지수도 중립을 유지하고 있어 쏟아지는 붕괴 우려 기사에도 투자자들이 그다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고 매수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붕괴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와 붕괴 우려를 약화시키는 신호가 이렇게 많지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본인의 투자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를 보는 것도 앞으로의 장기 투자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8월 제 금융자산의 계좌를 결산해보고 많은 매체에서 말하고 있는 시장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제 생각과 투자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길지 않은 투자 인생에서 겪었던 감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매수했는데 하락하는 것보다 매수하지 않았는데 상승해서 오는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의 분위기를 신경 쓰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서 생활비만 제외하고 적립식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남겨둔 예수금도 9월 중 모두 매수에 사용할 예정이며 9월 결산 영상에서 어떤 주식을 왜 매수했고 평가액의 변화는 어떤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